그래서 개발된 걸 실제로 생산까지 끝냈다. 그러면 한 인제 절반 정도 온 거거든요. 그런데 생산에 강하신 분들이 하는 착각이 '아 이제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절반밖에 못 온 거죠. 나머지 절반은 실제로 영업이 동반되는 마케팅 활동, 그래서 자신의 회사의 통장에 실제로 돈이 꽂히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저희는 일반적인 인문학 북튜버 콘텐츠도 물론 하긴 하지만 크리에이터의 장점을 살려서 비즈니스 경험과 영어를 편안하게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연습? 프랙티스를 한다는 차원까지 같이 실어서 콘텐츠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Building a Story Brand,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를 엮어내는 쪽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 일선에 있는 분들, 제조업이든 아니면 서비스업이든 간에 사업 일선에 나와 있는 분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가, 무슨 연구소 출신이든 아니면 생산 회사 출신이든 간에, 아니면 개발하고 특허를 내는 쪽에 강점이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업 일선에 뛰어드는 분들이 하는 커다란 오해 중에 하나가, 뭔가 새로운 신제품 아이디어를 창출했다고 하면 벌써 이미 다 성공의 문턱을 넘은 것처럼 하시는 분들인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는 거의 목표 결승점에 10분의 1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제품을 신제품으로 정말 개발을 완성을 했다. 그러면 한 30% 정도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걸 실제로 생산까지 끝냈다. 그러면 한 인제 절반 정도 온 거거든요. 그런데 생산에 강하신 분들이 하는 착각이 '아 이제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절반밖에 못 온 거죠. 나머지 절반은 실제로 영업이 동반되는 마케팅 활동, 그래서 자신의 회사의 통장에 실제로 돈이 꽂히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 점을 분명히 유념을 해서 '아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다. 내가 신제품을 개발했다. 내가 이거를 생산할 수 있다.' 아니면 '생산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사업을 아직 장담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케팅에 실패해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안착하는 게 무산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상업기업의 3년 생존율, 5년 생존율이 뭐 10%, 10%가 뭐예요? 5%, 3%, 1% 이런 상황이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사업에 '아 내가 아이디어 있다. 신제품 개발했다. 생산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절대 '다 왔다. 성공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하지 마시라는 거. 그만큼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게 사업가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예상을 하셔야 돼요.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수많은 낙오자들이 발생한다는 통계적 현실, 그 부분도 직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사업 자금의 경우에도 생산 끝날 때까지 딱 준비해 놓은 정도다, 생산비까지밖에 없다, 그러면은 판을 다 벌려 놓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케팅 비용이 없고 운전 자금이 없고, 그 마케팅의 열매가 실제로 수확될 때까지의 운전 자금이 없으면 또 자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계산에 다 넣어서 출발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케팅 노력의 상당 부분은 광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광고로 돌아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수많은 신문, 방송사, 언론 매체들, 예능, 전부 다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없으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구글, 세계 최대의 기업, 광고입니다. 광고 없으면 유튜브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 저장 용량을 갖추는 거 다 광고비가 서포트가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실제 인류 문명이 지탱되는데 가장 커다란 바탕은 재원은 광고비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학이라는 학문이 조금 더 강력하게 연구되고 현실적으로도 유능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이든 신문이든 아니면 유튜브 뭐 구글 애드 광고든 간에 엄청난 돈이 지불이 되고 있는데 그 광고주들이 돈 낸 만큼 리턴을 받았느냐, 열매를 거뒀느냐, 저는 거기에 상당한 의문을 표합니다. 광고비를 지출하고서 성과를 낸 경우는 5%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내서 성과를 거뒀다면 당연히 창업 기업 성공률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죠. 어느 기업이든 광고를 안 하겠어요. 뭐 동네 찌라시 광고에서부터 발품을 팔아서 정말 전단지 광고, 좀 크다는 업체는 뭐 신문 광고, 텔레비전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 뭐 구글 애드 광고 엄청나게 다 했을 텐데, 왜냐하면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자체로 이미 실패가 보장되어 있다,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는 사업은 하는데 광고 활동은 안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툴이 광고인데, 광고를 안 한다, 마케팅을 안 한다, 그리고 성공을 바란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건 넌센스이고, 어느 업체든지 음으로든 양으로든 광고는 했을 텐데 생존율이 저렇게 낮다는 얘기는 광고비가 잘못 지출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의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효성이 높은 광고가 지팡이 돼야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스토리텔링을 해라.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에 가장 진부한 게 이야기식 전개지만 스토리텔링만큼 강력한 접근법도 없다. 그 이유를 오늘 이제 털어놓고 있는데요. 저자가 하는 얘기를 보면 The first mistake brands make is they fail to focus on the aspects of their offer that will help people survive or thrive. 일반 브랜드들이, 이 브랜드라는 얘기는 결국은 회사예요. 그렇죠? 사업체가 자신의 브랜드를 상호 내지 상표를 알리는데 실패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 실패하는 거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survive, 생존하고 번창하는데 도움이 될 그러한 브랜드의 제안의 여러 면면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데, 집중하는 데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The first mistake, 브랜드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가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과 번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신들의 제안, 사업 제안, 이런 각각의 면들을, 그러한 면들에 집중하게 하는 데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The first mistake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 절이 바로 brands make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their offer, 사업자들의, 브랜드들의 제안 내용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형용사 절이 붙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과 번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 이런 거죠. help라는 동사가 형용사절 내에 종속절 동사로 와 있는데, 이 help가 받는 목적 보어, 목적어는 people, 목적 보어 survive와 thrive가 투부정사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원형부정사 형식을 취했죠. 둘 다 맞는 거여서 저자 마음대로 쓰는데 여기서는 안 쓰였던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Our brains are constantly sorting through information. 우리의 두뇌라는 거는 아주 끊임없이 여러 흘러다니는 정보들을 갖다가 막 솔팅하면서 뭔가 분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정보고 이건 어느 정보고, 그래서 내가 취해야 될 거, 안 취해야 될 거. 그러니까
두뇌가 하는 일은 일단 OX를 던지는 거죠. 이 정보 이 정보는 XXX, 이런 정보는 OOO,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두뇌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통제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의 두뇌가 우리를 통제를 하는 거죠. 묘한 얘기인데, 나라는, 아니면 각 개개인이라는 인격체의 주체가 무엇냐 하는 얘기죠.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컨트롤 타워는 두뇌가 따로 있는 거냐, 그 사람의 인격이 따로 있는 거냐 놓고 보면 이게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뇌는 두뇌 나름의 생존 메커니즘이 있고, 그 두뇌의 작용을 통해서 전반적인 의사결정 내지 삶을 영위하는 인격이 따로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인격이 두뇌에게 명령하는 것 같지만 두뇌가 인격에게 명령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요, 슬픈 영화를 봤을 때. 근데 실제로 그 개인에게는 슬픈 일이 닥친 건 아니에요. 그 인격이 닥친 건 아니고 영화나 스토리가 그런 상황인 건데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거는 두뇌의 작용이지 인격의 작용은 아닌 거죠. 내가 슬픈 일을 당한 게 아니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지만, 두뇌 작용에서는 그런 상황에선 울어야 된다고 나의 인격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죠. 유사한 경우가 유전자 문제인데요.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 놨던 이기적 유전자, 셀피시 진에 나오는 얘기로 놓고 보면, 실제로 우리의 이 인격체들은 유전자가 쓰는 기계, 도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그 도구 안에 실제 주인은 유전자라는 얘기죠. 이 유전자가 자신의 유전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틀리는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게 식욕이든 수면욕이든 성욕이든 아니면 우리의 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욕구이든 간에, 안전 욕구이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욕구들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실제 주인인 유전자가 심어 놓은 욕구를 통해서 내 몸이 조정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닭하고 달걀처럼 이렇게 두뇌와 인격 사이의 역할 분담, 유전자와 인격 사이의 주체성 어디가 가지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어쨌든 두뇌는 기계적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필터링하고 솔팅을 해서 분류를 해서 쓸 때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사람의 운명과 사람의 행복은 다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 순간에 그 인격이 선택을 이쪽으로 하느냐 저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행복과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다 좌우된다는 차원에서 선택 능력을 올바로 갖추는 거, 지혜롭게 뛰어나게 갖추는 게 결국은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가 그 숙제를 풀어야만 행복이 보장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So we discard millions of unnecessary facts every day. 우리는 매일 불필요한 팩트들, 우리 주변에 떠도는 팩트들 수백만 가지를 다 discard, 버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카드를 뽑아 던진다. 버리는 카드, 쥐고 갈 카드. 그래서 디스카드 쉽지 않으셨으면 이거는 버리는 카드다,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그렇죠. 수많은 사실들을, 더군다나 이제 인터넷 혁명, 컴퓨터 혁명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들에게는 이제 쓸데없는 정보들이 한없이 넘쳐나죠. 그중에 가장 커다란 것은 정치 콘텐츠들이 그렇게 많죠. 선거철에 임박하면 뭐 온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진영별로 온갖
정치 유튜브 콘텐츠들이 인제 흘러넘치는데 좀 지나고 보면, 아니면 또 지나지 않더라도 '이걸 전부 다 내가 시청을 해야 되나?' 싶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을 가지고서 그럴듯하게 유혹을 해 보지만 한계가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실용성, 효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결국은 영양가 높은 콘텐츠들을 찾아서 그걸 즐기시게 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래도 암담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지적인 콘텐츠들을 즐길 만큼은 그다지 전부 다 지적이지는 않다 하는 게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거 유튜브 채널에 늘 빠져 있는 몇백만 되는 사람들, 게임을 뭐 그렇다고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실용적으로 게임에 많이 빠져 있는 분들, 먹방 보고 계신 분들 보면, 사람들은 지적인 것을 그다지 즐기거나 바라거나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북튜브 채널, 북튜버들이 결국은 안고 가야 할 숙명이라는 생각은 하면서, 우리 의식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콘텐츠로서 정치도 싫고 게임도 싫고 이것저것 다 싫을 때, 뭐 종교도 싫고 아무것도 다 싫다 하실 때에 우리 채널 책부자 지혜서원에서 여러분들이 안식과 유익을 함께 얻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계속 인제 그렇게 필터링해서 버려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The second mistake brands make is they cause their customers to burn too many calories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ir offer. 브랜드를 광고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가 뭐냐 하면, The second mistake brands make. 두 번째 실수는 실수인데, 각각의 브랜드들이 일으키는, 만들어내는 두 번째 실수, make a mistake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실수를 하다, 실수를 저지르다. 그래서 각각의 브랜드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가 뭐냐 하면, they cause, 각각의 브랜드들이 뭘 일으키느냐 하면 their customers, 자신의 잠재 고객들로 하여금 to burn too many calories, 너무 많은 칼로리를,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이런 얘기인 거죠. in an effort, 뭐 하는 노력에, 그게 무슨 노력이냐면 an effort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적 부정사, to understand their offer, 각각의 브랜드들이 제안하는 그게 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너무 많이 정력을 낭비시킨다, 이런 얘기죠. 얘기가 복잡하고 쓸데없는 거 하고 막 이러면 진짜 짜증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사한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나운서들도 심지어는 그런 비효율을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알다라는 동사에 보다라는 보조동사가 하나가 더 들어갔잖아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동사가 다시 한번 더 들어갔죠. 이런 보조 영어들의 남발은 참 갑갑한 거죠.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이 중원 부원, 클리셰,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너무 남발되는 거. 그래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뭐 유튜버가 계시거나, 아니면 회사의 콘텐츠를 어디에 전달을 하시거나, 예능 사회를 보시거나, 어느 분이시든 간에 동사에서 보조 용어를 최대한으로 줄여라, 열심히 노력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면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면피가 되지도 않으려니와 장담을 했다고 꼭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 열심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 진짜 짜증나는 어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건 좀 단편적인 현실적인 예였습니다만,
서양 비즈니스 레터들의 핵심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핵심적인 거 먼저 던지고 굳이 좀 더 보완해야 된다면 하지만, 우리는 근계 시합, 성춘지절에 일향만강하옵시고 막 이러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정서보다는 상대방에서 오는 서신을 보면서 그러한 패턴으로 응답을 해 줘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상대의 주목을 좀 더 제대로 받아내고 우리의 이미지를 실용적인 이미지로 상대방한테 심어줄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3 부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그 실수들을 어떻게 회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 부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고요. 광고 시청도 함께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